이번에는 특정 행을 지정해서 가져오는 방법을 알아볼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여기서 이 각 행들을 출력했을 때 보면 실제 데이터는 첫 행에 들어있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첫 행에는 10월이라는 이 값만 들어있고 그 다음 표가 시작되는 부분은 그 다음부터 그 두 번째 행부터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데이터 작업을 할 때 이 10월 부분이 필요 없는데 굳이 여기부터 읽어올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행을 보니 또 두 번째 행은 열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이 실제 데이터 부분, 그 값 부분만 필요하다면 이 열 이름 부분도 사실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세 번째 행부터 끝행까지 데이터가 있는 부분, 이 행들만 지정해서 가져오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동일하게 시트를 불러올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복사해서 가지고 올게요. 첫 번째로 알아볼 방법은 리스트 슬라이싱으로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법이에요. 앞에서 그 불필요한 첫 번째 행과 두 번째 행을 제외하고 나머지 행들만 리스트 슬라이싱으로 가지고 오는 건데요. 이 리스트 슬라이싱을 사용하려면 먼저 리스트로 만들어줘야겠죠. 그 리스트로 만들어준 다음 리스트 슬라이싱을 사용해 범위를 지정을 해주는 거죠. 자,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이 로우즈 속성을 사용해 모든 행을 순회할 수 있는 그 객체를 가져올 건데, 만들 건데, 이걸 리스트화 하는 거예요. 리스트로 만들어준 다음, 이 리스트에 리스트 슬라이싱을 사용해 세 번째 행부터 뒤를 생략해 끝까지. 이건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ws.rows, 이 워크시트의 로우스 속성으로 모든 행을 순회할 수 있는 그 반복 가능한 객체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 객체를 리스트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행부터 끝까지 리스트 슬라이싱으로 범위를 지정해 줍니다. 그걸 저희가 new rows라는 변수에 할당을 해줄게요. 그 다음은 앞에서와 동일합니다. new rows에서 이제는 순회를 하는 거죠. 이 new rows에는 세 번째 행부터 끝까지 그 데이터가 있는 행들만 들어가 있으니까 이 행들을 순회하면서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리스트 컴프레hen션으로 간결하게 입력을 해줄게요. 각 행을 순회하면서 그 행에 포함된 셀 객체에 접근해 그 셀의 값들을 가져온 다음 리스트에 추가를 해주는 거죠. 로우 밸류스라는 리스트에 추가를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전체 행을 가지고 오지만 처음부터가 아니라 우리가 범위를 지정한 세 번째 행부터 끝까지 데이터만 가지고 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리스트 슬라이싱으로 특정 범위를 지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iterrows라는 함수를 사용할 수 있어요. 앞에서 특정 범위의 열을 순회해야 하는 함수 itercalls라는 함수 배운 거 기억나시나요? 굉장히 유사하게 생긴 함수죠. 생긴 것처럼 이 함수도 비슷하게 동작을 합니다. itercalls가 열에 대한 함수였다면 iterrows는 행에 대한 함수인 거거든요. 자, 이걸 한번 코드에서 직접 알아볼게요. 이렇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10월 시트를 지정해주고요. 이렇게 워크시트에서 10월 워크시트에서 iterrows를 사용하는 거예요. iterrows를 사용하면 특정 범위의 행을 순회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순회할 범위를 지정을 해주는 거죠. 이번에는 시작할 행을 세 번째 행으로 넣어주고 여기서는 minrow로 시작 행만 지정을 해주고 다른 매개 변수 범위를 지정하는 maxrow나 mincall, maxcall과 같은 그 열 범위를 지정하는 매개 변수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우리는 전체 데이터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행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가지고 올 거잖아요. 따라서 시작하는 행만 여기서 min row로 지정을 해준 거고요. 다른 범위는 생략을 해준 겁니다. 뭐 직접 입력을 해줘도 되겠죠. max row는 몇이다 이렇게 그 값을 넣어줘도 되는데 굳이 입력하지 않아도 끝행까지 모두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략해주는 것이 더 편하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values only라는 이 매개 변수도 같이 사용했어요. 이 매개 변수는 이렇게 true로 지정하면 셀 값을 반환해 주거든요. 만약에 이 values only를 지정하지 않으면 그 셀 객체를 가지고 오게 돼요. 셀 객체를 반환하기 때문에 우리는 값을 가져오기 위해서 이렇게 values only를 지정해 준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iter rows로 범위를 지정을 해 준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세 번째 행부터 끝행까지 각 행을 반환하게 되는 거죠. 앞에서 iter course를 사용했을 때처럼 이렇게 iter rows를 사용하면 다음과 같이 row cells 객체가 생성이 됩니다. 자, 예시로 첫 행과 두 번째 행만 보여드리면 iter rows를 사용했을 때 이렇게 먼저 행 객체들을 포함하는 로우 셀스 객체가 반환이 되고요. 그 각 행 객체에는 셀 객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각 행을 순회하면서 행 자체에서도 다시 포함된 각 셀들을 순회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여기서는 그냥 values only를 사용했기 때문에 굳이 각 셀들을 순회하면서 value 속성을 사용하도록 다시 코드를 작성할 필요가 없잖아요. 따라서 그냥 바로 row로 각 행들을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에서와 같은 범위의 데이터가 출력이 된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iter rows를 사용한 만큼 이 iter rows와 iter calls의 매개 변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텐데요. iter rows와 iter calls 모두 사용하는 매개 변수는 동일해요. min row를 사용하면 반복을 시작할 행, max row는 반복을 마칠 행, min call은 반복을 시작할 열, max call은 반복을 마칠 열, 그리고 values only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셀 객체가 아니라 셀의 값을 반환하게 해주는 매개 변수인 거죠. 이렇게 매개 변수가 똑같으니까 언뜻 생각하면 결국 아무거나 써도 똑같은 게 아닌가? 뭐 두 개 번갈아서 원하는 걸 써도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범위가 동일해도 그 순회하는 단위가 달라지잖아요. iter rows는 열 단위로 순회를 하기 때문에 각 열에 저장된 값들을 출력하게 되는 거고 iter rows는 행 단위로 순회를 하는 거기 때문에 행별로 데이터를 다룰 수 있다는 점이 다르거든요. 따라서 내가 작업하려는 그 데이터가 행별로 입력을 할 것인지 열별로 접근을 해야 하는 상황인지를 잘 확인하셔서 iter rows나 iter calls를 상황에 맞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여기서 저희가 앞에서 이렇게 가져온 값들을 보면 맨 끝에 값을 보면 값이 아니라 수식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수식은 실제 엑셀 파일을 열어보면 그 파일에도 엑셀이 수식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한번 파일을 같이 열어볼게요. 여기 똑같이 10월 열에서 보시면 매출액 부분은 수량과 단가가 곱해지는 그 수식들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오픈PY 엑셀로 그냥 파일을 가지고 오면 수식이 입력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수식이 계산된 결과값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수식 자체를 이렇게 가지고 오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수식이 계산된 결과값으로 가지고 오고 싶다 하면은 이 데이터 only 매개 변수를 true로 설정을 해야 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바로 앞에서 사용한 이 코드를 동일하게 사용할 건데 로드 워크북 함수로 파일을 읽어올 때 데이터 only 매개 변수만 true로 추가를 해줘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값들은 다 동일하고 이 수식이 있는 부분만 살펴보면 수식이 계산된 값으로 잘 가지고 온 걸 볼 수 있어요. 따라서 만약에 수식이 포함된 파일을 다룰 때는 데이터 only를 true냐, false냐 어떻게 지정하냐에 따라서 가져오는 값이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또 유의할 점은 이렇게 데이터 only로 파일을 가지고 왔어요. 저희가 어떤 작업들을 한 다음 동일한 파일명으로 저장을 하게 되면 수식이 사라진 이 값으로 저장이 되거든요. 따라서 데이터 only를 사용해 이 수식이 계산된 값을 가지고 온 다음 해당 파일을 저장할 때는 그 부분을 유의해서 동일한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한다거나 이렇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특정 열을 지정해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특정 열을 지정해서 데이터를 가져오려면 앞에서 사용했던 그 워크시트의 로우즈 속성으로 모든 행이 포함된 객체를 생성한 다음 각 행을 순회할 때 인덱싱을 사용해서 특정 열의 값만 가져오게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우리는 월별 구매 고객 리스트 파일에 B열과 C열만 출력을 해볼게요. 자, 먼저 워크시트의 로우즈 속성을 사용하고 이걸 순회해 주는 거죠. 포문으로. 순회를 해주면서 B열과 C열을 인덱싱으로 직접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각 행을 순회하는 거잖아요. 그 행의 두 번째니까 B열이 되는 거죠. 두 번째니까 B열. 이건 세 번째니까 C열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열에 해당하는 그 셀에 그리고 그 셀의 값만 출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밸류 속성을 사용했어요. 한번 보면 출력을 해본 거예요. 한번 코드를 실행해보면 이렇게 지금 첫 행에는 A1 셀에 10월만 입력이 되어 있고 첫 행에는 A1 셀에 10월만 입력이 되어 있고 그 뒤에는 다 데이터가 없었거든요. 따라서 B열과 C열에는 데이터가 없었기 때문에 넌이 출력이 된 거고요. 두 번째 행에서는 구매 제품과 수량, 세 번째에서는 이렇게 A 제품 2개, B 제품 1개 이렇게 B열과 C열을 출력한 걸 볼 수 있어요. 이 방식 말고 이터콜스 저희가 앞에서 살펴봤던 이터콜스 함수를 활용해서 열을 지정할 수도 있거든요. 범위를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이터콜스를 사용할 때. 자, 마찬가지로 코드를 불러온 다음 이렇게 워크시트에서 이터콜스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범위를 지정을 해줘야겠죠. 민콜은 2. 두 번째 행인 거고요. 맥스콜은 3. 세 번째 행, 민요는 3. 즉, 이터콜스로 그 순회할 열 범위를 지정해 주는데 두 번째 열과 세 번째 열, 즉 B열과 C열인 거고요. 여기서는 데이터가 있는 세 번째 행부터 순회를 하도록 그 민로 이 매개 변수도 같이 추가를 해줬어요. 그리고 각 열을 순회하면서 각 열에 포함된 그 셀 객체들을 다시 순회를 해주는 거죠. 셀점 밸류 이렇게 하면 두 번째 열과 세 번째 열에 저장된 이 값들을 출력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실 수 있어요. 여기서 제가 values only라는 그 매개 변수를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다시 그 열을 순회하면서 각 셀에 접근하고 그 셀에서 값을 다시 출력하도록 이렇게 작성을 했잖아요. values only를 쓰면
그냥 바로 셀 객체가 아니라 셀 값을 가져오니까 더 간단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 경우에는 values only는 true를 사용하면 출력되는 값이 단원되는 값이 달라지거든요. 동일한 코드를 이렇게 여기서 values only true로 설정을 해주고 그 다음 그러면 이렇게 순회를 하지 않고 바로 프린트를 해볼게요. 보면 출력되는 그 내용은 같죠. B열을 그대로 출력을 했고 C열을 그대로 출력을 했어요. 출력되는 값 자체는 같지만 출력되는 형식이 달라지는 거죠. 여기서는 셀을 하나하나 접근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셀들이 하나씩 출력이 된 거고요. 여기서는 각 열 튜플에 포함된 그 각 셀의 값들을 출력한 거기 때문에 열 단위로 그 튜플 그 자체로 출력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따라서 만약에 내가 이렇게 결과값으로 출력된 튜플을 사용할 거다 라면은 이렇게 사용하시는 게 좀 더 유용하겠죠. 근데 만약에 그 셀 하나하나를 접근해서 추가로 뭔가를 데이터 작업을 한다던가 할 경우에는 이렇게 values only를 사용하지 않고 하나씩 그 셀에 접근해서 출력하는 방식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자신의 상황에 맞게 그 적합한 코드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엑셀 사용하시면 필터 기능을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엑셀의 그 필터 기능처럼 원하는 조건을 걸어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법을 살펴볼 건데요. 여기서는 그 10월 시트에 수량이 2 이상인 경우에만 데이터를 가져오도록 한번 지정을 해볼게요. 자, 파일을 불러온 다음에 먼저 데이터 행만 가지고 오도록 지정을 해줄 거예요. 저희 앞에서 사용한 그 리스트 슬라이싱 기법 기억하시나요? 이렇게 워크시트의 로우즈 속성을 사용해 모든 행을 가지고 온 다음 리스트로 변환하고 세 번째 행부터 끝까지 모든 데이터 행을 가지고 오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 그 가지고 온 각 행들을 순회하면서 여기에서 조건을 걸어주는데 이렇게 설정을 해줄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건 지금 순회 중인 행인 거잖아요. 그 행의 두 번째 요소인 거니까 두 번째 요소, 세 번째 요소인 거죠. 세 번째 요소인 거죠. 즉 수량열이 C열에 있거든요. C열의 값이 C열에 입력된 그 셀에 입력된 값이 2 이상인 경우에만 이렇게 B열과 C열을 출력하도록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2 이상이니까 여기에 이 equal이라는 기호를 추가해줘야겠죠. 그러면 이렇게 2가 포함되어서 2 이상인 경우에만 출력이 되도록 설정을 했어요. 여기서 유의할 점은 제가 앞에서 지금 데이터 행만 따로 추출을 해서 그 행에서 조건을 걸었어요. 이렇게 필터링을 했는데 만약에 이렇게 필터링을 하지 않으면 오류가 발생하거든요. 왜냐면 여기서는 숫자로 조건을 걸었잖아요. 이렇게 숫자로 조건을 걸 때는 그 조건을 설정한 열, 지금은 C열이 되겠죠. 그 C열의 데이터가 파이썬 문자열이 아니라 숫자여야 돼요. 만약에 문자열인 경우에는 오류가 발생하거든요. 이렇게 숫자로 조건을 걸 경우에는 해당 열의 데이터가 숫자가 맞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건을 판단할 때 빈 값이 있으면 오류가 발생해요. 따라서 저희가 여기서 앞에서 이렇게 그 첫 행과 두 번째 행을 빼준 거거든요. 세 번째 행 그 데이터가 있는
세 번째 행부터 가져온 이유가 첫 행은 비어 있고 저희가 지금 C열을 조건으로 걸었는데 첫 행의 C열은 비어 있고 두 번째 행의 C열에는 문자열이 입력됐기 때문에 제가 세 번째 행부터 가지고 온 거거든요. 실제로 만약에 이렇게 데이터를 세 번째 행부터로 설정하지 않고 전체 데이터를 가지고 오면 에러가 발생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지워주고 시트에서 로우즈 속성으로 전체 행을 가지고 온 다음에 동일하게 이 코드를 실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생합니다. 이 말은 non 타입과 int를 비교할 수 없다는 말이거든요. 여기서는 이 이상인지 비교를 해야 되는데 빈 문자열이 있기 때문에 비교를 할 수 없어서 오류가 발생한 거예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실제 그 데이터가 있는 행들만 지정해서 이 조건을 실행해주면 됩니다. 자, 엑셀 데이터 읽기의 마지막 부분으로 암호화된 엑셀 파일 다루기를 살펴볼 텐데요. 이 오픈PY 엑셀 라이브러리는 암호화된 파일은 지원하지 않아요. 실무에서는 뭐 보안상의 이유라던가 여러 이유로 암호화된 엑셀을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근데 파이썬으로는 이걸 열 수가 없어요. 따라서 그냥 직접 손으로 그 파일의 암호를 풀어준 다음 암호가 없는 버전으로 다시 저장해서 코드를 실행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 MS 오프 크립토 툴이라는 이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라이브러리는 이 오픈PyXL과는 또 다른 라이브러리이기 때문에 이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려면 인스톨을 먼저 해줘야겠죠. 자, 이것만 설치를 해주면 됩니다. 저도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설치가 완료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암호화된 파일을 실제로 잘 열어서 작업을 할 수 있게 해주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암호화된 파일이 필요하겠죠. GitHub에서 이 언더바 잠김으로 된 월별 구매 고객 리스트 파일을 다운받아서 이 파일로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실제로 이 파일을 열어보면 해당 파일이 잠겨 있고요. 암호는 1234이거든요. 동일하게 파이썬으로 읽어볼게요. 자, 먼저 이 MS 오프 크립토를 임포트를 해주고요. OS 라이브러리도 같이 가지고 올게요. OS 라이브러리 같이 사용할 거거든요. 따라서 OS 라이브러리까지 같이 가지고 온 다음 MS 오프 크립토 오피스 파일 이걸 파일 객체에 넣어주는 거예요. 자, 이 첫 번째 줄의 코드만 먼저 보면 이 부분은 오픈 함수로 파일을 여는 건데 오픈 함수는 전에도 사용한 적이 있죠. 오픈 함수로 파일을 여는 건데 RB라는 바이너리 읽기 모드로 열어주는 거예요. 엑셀 파일은 사실 바이너리 형식 파일이거든요. 텍스트 파일이랑은 다르게 바이너리 형식으로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RB 바이너리 읽기 모드로 읽어줘야 파일이 손상되지 않고요. 쓸 때도 마찬가지로 이 바이너리 모드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오픈 함수로 파일을 열어준 다음 MS
크립토 오피스 파일 클래스가 있거든요. MS 오프 크립토 라이브러리에 오피스 파일 클래스가 있어요. 이 클래스에 객체를 생성해 주는 거예요. 이 파일 자체를 열어준 파일을 전달받아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 복잡하겠지만 만약에 F라는 변수에 이 파일을 열어서 F라는 변수에 저장한 다음 이렇게 F를 여기 오피스 파일 클래스를 생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자로 전달하는 방법도 가능한데 이걸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인라인 모드라고 하거든요. 바로 객체를 이렇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 인라인 방식으로 열어준 거라 그런 거고요. 하나도 복잡하지 않다는 점. 이렇게 파일을 열어줍니다. 이 오피스 파일 클래스가 암호화된 MS 오피스 문서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클래스예요. 자, 이렇게 파일의 객체를 생성한 다음 해야 할 일은 파일의 암호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 가전 파일을 로드키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패스워드를 전달하는데 지금 저희 파일의 패스워드는 1, 2, 3, 4이기 때문에 1, 2, 3, 4를 전달했습니다. 이 로드키 함수에는 만약에 이 로드키 함수에 잘못된 비밀번호를 전달하면 함수를 호출할 때 오류가 발생하니까 이 점 주의를 해야 되고요. 이렇게 파일의 암호까지 전달을 한 다음에 실제 파일의 암호를 해제할 건데 해제한 다음 새로운 파일로 다시 저장하기 위해서 위드문과 함께 오픈을 사용할 겁니다. 오픈 함수를 월별 구매 고객 리스트 잠김 해제라는 별도의 파일명으로 저장을 해줄 거예요. 그 다음 동일하게 바이너리 모드로 쓸 거고요. 이거를 F로 저장을 하는데 파일을 디크립트라는 함수로 암호를 해제합니다. 즉 앞에서 전달받은 이 패스워드로 파일의 암호를 해제하는 거예요. 근데 해제하기 전에 동일한 파일을 잠김 해제라는 별도의 파일로 저장을 해준 거, 복사본을 저장을 해준 거고요. 그 파일을 디크립트 함수로 암호를 해제해 준 겁니다. 자, 이렇게 암호를 해제한 파일을 이제 이전에 사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로드 워크북 함수로 동일하게 불러오면 되는 거고요. 시트를 지정해서 사용하거나 그 뒤에 작업은 모두 동일하게 사용하시면 돼요. 여기서는 저는 그냥 활성화된 시트를 가지고 오도록 해볼게요. 그 다음 워크시트에서 이터로우스 함수를 사용해서 각 셀의 값들을 포함한 행들을 출력하도록 해볼 거고요. 그 다음 모든 작업이 끝난 다음에는 우리가 여기서 임시로 저장했던 이 복사본 파일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따라서 os.remove로 해당 파일을 삭제해 줄 거예요. 자, 한번 실행해보면 아까 잠겨있던 파일을 잘 암호를 해제한 다음에 읽어와서 데이터를 출력을 했고요. 결과적으로는 해당 파일을 삭제했기 때문에 해당 폴더 경로로 가보면 생성된 파일이 없는 걸 볼 수 있어요. 만약에 os.remove를 안 하면 해당 파일이 생성이 될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 해당 위치에 잠김 해제 파일이 있죠. 암호를 해제한 다음 이렇게 저장한 채로 보관하고 이동시키고 하면 정보 유출이라던가 다른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서 작업을 한 다음에는 반드시 파일을 삭제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